먼저 목욕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목욕은 아기의 티를 벗고 어린이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초등학교 전후의 느낌이 됩니다. 초등학교 전후가 되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낯가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가치 구분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목욕의 장점은 사교성입니다.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낯가림도 없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금방 예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성은 외교적 업무나 중재의 업무, 서비스 직종 등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 구분이 없는 만큼 생각의 흐름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은 예술적 발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분파의 기질도 있지만 그런 기질 때문에 우울한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편 목욕의 단점은 낯가림도 없고 가치 구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하다는 것은 그만큼 충동적이고 기분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에 씀씀이가 커지거나 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처럼 자신이 마음에 들면 크게 마음을 주지만 실증이 나면 바로 차갑게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더불어 목욕의 흐름은 아기의 티를 벗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것에 비해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목욕의 흐름을 집성론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0가지 천간에 작용하는 목욕의 기운 중에서 일주의 목욕의 기운이 위치하는 4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주의 목욕의 기운이 위치해 있는 것은 갑자일주, 을사일주, 경호일주, 신해일주입니다. 먼저 갑자일주는 목욕의 기운이 정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인의 기운은 생각의 기운이고 편안하게 품어주는 기운이며 꾸준히 어떤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는 근성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에게 작용하는 목욕의 기운은 목욕의 여러 단점을 잘 제어해 줍니다. 즉, 기본적으로 목욕은 끈기와 인내심이 없다고 하지만 갑자일주는 자신이 하던 일을 꾸준히 잘 유지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목욕은 기분파의 기질이 있지만 갑자일주에 작용할 때에는 직설적으로 사람을 쳐내지 않고 적절히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목욕은 창의적 생각과 행동, 결과물의 창조에 능한 특성이 있는데 갑자일주의 작용에서는 생각에만 머물고 실제 행동에서는 주춤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충동성이 제어가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 행동의 템포가 느리거나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사주원국에서 식상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생각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을사일주는 목욕의 기운이 상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목욕의 기본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에 모두 해당을 합니다. 그만큼 을사일주는 생각의 흐름이 빠르고 끼도 많으며 행동으로 옮기는 기운도 강합니다. 따라서 자충우돌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실수나 실패를 해도 빨리 털고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감각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끼가 있는 만큼 보편적인 선을 넘게 되면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호일주에게 목욕의 기운은 정관으로 작용합니다. 목욕의 기운과 정관의 기운은 느낌상 전혀 반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정관이 목욕의 자유분방함을 제어해 주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속에서 넘쳐오르는 끼를 억제당하여 욕구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균형이 깨진다면 정관의 기운을 넘어 일탈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목욕의 기운 때문에 경호일주는 관성의 기운을 일지에 깔고 있는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풍류를 즐기는 마음이 내재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통은 차분하지만 또 상황과 분위기가 된다면 뒤로 빼지 않고 적절히 자신의 끼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의 일주에게 목욕의 기운은 을사일주와 같이 상관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을사일주와 틀린 것은
을사일주가 목생화로 이어지면서 뜨거운 열정이 발휘된다면 신해일주는 금생수로 이어지면서 차가운 냉철함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둘 다 상관의 기운과 목욕의 기운 때문에 자유분방함과 창의성, 도도함이 있지만 예술성은 을사일주가 좀 더 좋고 논리력은 신해일주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전통이나 규율을 깨고 나오려는 파격의 기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의 해석에 대한 편견을 보겠습니다. 목욕이 연지에 작용하면 아버지와의 연이 약하고 목욕이 월지에 작용하면 형제관계가 약하거나 인생관이 애매할 수 있고 목욕이 일지에 작용하면 변덕이 심하고 배우자 운이 안 좋으며 목욕이 시지에 작용하면 자녀와의 인연이 약하고 말년이 고독할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지에 작용하는 목욕의 기운 하나만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목욕의 기운이 십성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으며 자녀나 배우자 등과 관련한 관계성도 목욕의 기운 하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음으로 목욕의 기운은 운세 흐름에서 쇠와 절의 기운이 들어오면 더욱 강하게 그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표를 보시면 목욕의 기운과 지지 삼합을 이루는 기운이 쇠와 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목을 기준으로 볼 때 목욕은 자수이고 쇠는 진토이며 절은 신금이 되어 신자진 합을 이루면서 수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목욕의 기운에 해당하는 기운이 지지 삼합의 중심을 이루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의 기준은 지지가 아닌 천간 중에서 일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지합을 이룬다고 무조건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목욕의 기운은 옷을 벗고 몸을 씻는다는 의미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사주의 목욕의 기운이 강하고 도화살의 기운도 강하며 운세 흐름에서 또 그와 연관한 흐름이 들어오게 된다면 음란함과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목욕의 기운이나 도화살의 기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욕의 기운이나 도화살의 기운에 대해서 그런 극단적인 편견을 미리 갖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치스러움이나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보편적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주 원국의 균형이 깨져서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